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신사 인사올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 땅 위의 모든 딸들을 위한 책인데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 마시면서도 책장을 술술 넘길 수 있는 딸아, 너에게 해줄 말 있어 란 책입니다. 이 글을 쓰신 작가분께서는 딸만 셋을 둔 성기철이라는 분이시고요. 펴낸 곳은 도서출판 다연입니다. 저 역시 딸만 둘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반나절 만에 다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공감이 아주 잘 되었기에 책 내용 중 제 두 딸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내용을 고르고 골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너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딸아, 너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참 많지. 너를 낳아준 부모, 사랑하는 자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어렵게 마련한 집도 마찬가지로 소중하지.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란다. 만약 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소중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럼에도 세상에는 이를 간과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어릴 때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다가 나이 들면서는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야. 자신의 가치를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고약한 습관을 들인 탓이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불행해 보인단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사랑하렴.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딸아,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이 이런 말을 했단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의 희망을 따르려 하는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본 표현이지. 아마 너에게도 이런 심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발견한 적이 있을 거야. 어쩌면 네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의 상당 부분이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물일지도 몰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행복을 놓치고 만단다. 자기 자신을 잃게 되니까 말이야. 버스를 타고 앞쪽에 너 혼자 서 있다고 치자.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관심 없어. 남의 시선 조금은 신경 쓰이겠지만 애써 무시하는 게 좋아. 시간이 없다는 건 언제나 핑계다. 딸아,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쉼없이 흐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어. 되돌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다들 시간을 황금보다 귀하다고 말하지. 그러니 너는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요령을 익혀야 한다. 시간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 빈둥빈둥 허비하는 시간 줄이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고 말이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이 지적을 음미해보면 좋겠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시간이 없다는 건 언제나 핑계일 뿐이야.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현재가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말도 있잖아.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딸아, 네가 길을 갈 때 직선 신장로만 밟는 건 아니지. 곡선으로 된 오솔길도 자주 이용할 수 있어. 곡선 오솔길을 이용한 시간을 낭비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그 경험이 살과 피가 될 수 있단다. 예컨대 내가 대학 입시를 위해 논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 대학, 수시 논술 전형에 다 떨어지고 결국 정시로 진학했다고 치자. 하지만 논술 공부에 바친 시간과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란다. 정시 면접 때, 대학에서 과제할 때, 취직해서 보고서 쓸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네가 하는 공부나 일은 어떤 것이든 성공 가도에 도움이 돼. 조금 돌아간다고 짜증내거나 초조해할 필요 없어. 당장은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훗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렴. 별을 따라 홀로 걸어라. 따라,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란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동고동락하며 사는 게 인생이야. 그들이 마냥 좋은 것은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함 때문이지. 그런데 따라, 사람은 평생 남한테 기대어 살 수는 없단다. 그들이 항상 곁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해. 특히 성공적인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가급적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는 먼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일본 작가 사이토 다카시의 조언이란다. 그래, 홀로 서기는 고교 졸업 후 성인이 되는 순간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해. 자강력 말이다. 별을 따라 홀로 걸어가는 연습을 하렴.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갈 때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쭐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일본 작가 사사키 스네우의 말이란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새겨야 할 말이다. 공부든 일이든 술술 잘 풀릴 때일수록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보면 알 수 있지. 대형 사고는 초보자보다 운전을 오래 해서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낸단다. 조심하지 않고 욕심부리며 과속하기 때문이지. 연예인 인기나 주식 투자 수익이 곧잘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도 같은 이치란다. 따라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 반대로 잘 풀릴 때는 자만을 경계하며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단다. 또 한 번의 도약을 서두르기에 앞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야. 선물로 책을 주고받아라. 따라, 근래 선물로 친구들에게 책을 주거나 받은 적 있니? 별로 없을 것 같구나. 요즘 책 선물 문화가 눈에 띄게 사라진 것 같아. 장식물이나 커피 이용권 따위를 수없이 교환하면서도 책을 외면하는 세태가 안타까워. 미국 대통령 에브럼 링컨은 최고의 친구는 내가 아직 읽지 않은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단다. 가난하게 성장기를 보내면서도 누구보다 독서에 심취했던 링컨으로선 책이 무척이나 그리웠을 것이다. 지금은 책이 아주 흔한 시대지만 선물로는 여전히 최고라고 아빠는 생각해. 친구가 평소 관심 갖거나 친구에게 유익한 책을 골라주는 성의는 다른 어떤 애정보다 값어치가 커. 친구와 정서적, 지적 대화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다. 사랑이나 힐링을 주제로 하는 시집, 에세이는 누구에게나 좋은 선물이야. 칭찬하되 진정성을 담아서 해라.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으로 2달을 살 수 있다. 따라. 이는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란다. 인간관계에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지. 이 세상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칭찬에 인색한 것은 왜일까? 경쟁 심리나 희귀 질투심이 은연중에 작용해서일 것이다. 속 좁은 생각이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칭찬인데 말이다. 칭찬은 원수를 은인으로,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 수도 있단다. 다만 칭찬을 남발해서는 안 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칭찬해야 효과가 있단다. 객관적으로 전혀 칭찬할 거리가 아닌데 칭찬할 경우 자칫 모멸감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것 아니다. 따라 세상은 성공의 척도로 흔히 돈과 권력과 명예를 꼽는단다.
셋 중 하나만 가져도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하지. 셋 다 가짐으로써 우쭐해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 잃어 파멸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셋 가운데 돈과 권력은 제대로 평가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걸 얻는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그렇단다. 명예가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지. 이런 돈과 권력은 허무하게 금방 사라져버리기도 해. 미국 부자 워런 버핏은 성공이 뭐냐는 중학생 투자자의 질문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단다. 돈보다 사랑이란다. 그래, 돈 좀 벌었다고 성공한 양 으쓱대선 안 된다. 세상은 돈을 부러워하면서도 내심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명시해야겠다. 이런 남자는 사귀지 마라. 따라, 이런 남자는 경계해야 한다. 남자친구나 남편감으로 적절치 않다는 뜻이란다. 첫째,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남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청년기엔 공부든 일이든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하는데 이에 무관심한 남자는 문제가 있어. 너희 인생 황금기를 놈팡이랑 보낼 수는 없지. 둘째,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남존여비, 남성 존중 사고에 사로잡힌 남자는 언젠가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내가 하는 공부나 일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남자는 너에게 하등 도움될 게 없어. 셋째, 여성 편력이 심한 남자는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수려한 외모와 화술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건 좋지만 너를 또 하나의 여자로 간주할 수 있게 조심해야 한다. 부부 이심이체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따라, 신혼부부가 행복하려면 두 사람이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금성에서 30년을 살다 지구에 여행 온 내가 화성에서 여행 온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어떻게 금방 일심이 될 수 있겠니? 성장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해. 사고방식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렴. 남편이 너와 생각이 다를 뿐 틀린 게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긴 항해를 함께하며 서로 달랐던 생각을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보면 된다. 일심동체는 인생 끝자락에 어쩌면 달성할 수도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렴. 남편을 사랑하되 속박하지 마라. 따라, 여자가 파도라면 남자는 고무줄이라는 말 들어봤니? 존 그레이 저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나오는 말이다. 여자가 파도처럼 감정의 기복이 잦다면 남자는 고무줄처럼 도로 잡아당겨질 때까지 최대한 멀어지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비유지. 그래, 남자의 그런 속성을 이해하고 사는 게 좋아.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소유하려고 들면 곤란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남편은 엄연히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부가 함께 행복한 길이야. 고무줄은 가끔씩 잡아당기면 금방 돌아오게 되어 있어. 결혼하면 서로 사랑하되 속박이 되지 않게 하라. 사랑이 두 사람 영혼의 해변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라. 칼릴 지브란에 잊어서 예언자에서 한 말이란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지 마라.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보면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지. 짜증이 난 듯 두세 번 꾹꾹 누르는 사람도 있어. 함께 올라가겠다고 뛰어오는 사람을 보고도 누르는 사람이 있지.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고자 굳이 누르지 않아도 닫히게 돼 있는 문을 서둘러 닫는 것은 조급함의 표현이야. 이기심의 표현이기도 하지. 반대로 열린 버튼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 이용한단다.
함께 올라가고자 기다려주기 위해 남들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할 때 누르기 때문이지. 이럴 땐 십중팔구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열린 버튼보다 닫힌 버튼을 더 많이 사용하지. 따라, 너는 특별히 바쁘지 않는 한 닫힌 버튼을 누르지 마라. 예술을 사랑해야 영혼이 맑아진다. 따라, 우리네 인생에서 예술은 의식주 이상으로 중요해.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에게도 예술은 행복을 찾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란다. 일상에서 예술이 전혀 없다고 상상해보렴. 얼마나 황량하겠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도 예술이 있기에 위안을 받을 수 있단다. 예술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기 때문이야.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은 영혼에서 일상생활의 먼지를 씻어낸다 라고 했지. 각종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잠자던 영혼이 눈을 뜨고 성장하거든.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서예, 공예, 조각, 건축, 사진이 모두 예술이지. 이를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애써 가까이 하며 즐기기 바란다. 예술가들이 업적을 감상만 해도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 거야. 화는 무조건 내일로 미뤄라. 따라, 일상에서 화나는 일이 참 많지. 살아가면서 화는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어. 화가 나야 열정이 생기거든. 다만 너무 잦다면 문제겠지. 따라,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화를 내는 건 참을 수 있어. 화란 스스로 다스려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란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곤 해. 엎질러진 물이라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화는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란다. 당장 화를 참고 싶다면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일 수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